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미국 양봉업계를 강타했던 그 꿀벌 대량 실종 사태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USDA 보고서나 관련 연구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벌 몇 마리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식량 시스템에는 어떤 의미인지 좀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뭐랄까, 단순한 곤충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특히 중국 상황이랑 비교해 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현대 농업 시스템 전체, 그리고 식량 안보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럼 먼저 상황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요? 2025년에 미국 상업 양봉 군집의 60% 이상, 그러니까 170만 개가 사라졌다.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인데요. 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었죠. 2006년에 그 집단 붕괴 증후군, CCD라고 불렸던 사태 이후로는 최악이었습니다. 일부 양봉가들은 거의 70%에서 100% 손실이라니 이건 뭐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네요. 그렇죠.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경제적 피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직접 손실만 따져도 6억 달러, 전체 추정 피해액은 6억 3,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와, 6억 달러?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꿀벌이 농작물 수분에 기여하는 가치가 미국에서만 15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던데 네, 바로 그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당장 아몬드 같은 경우는 전체의 15%에서 20%가 수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고요. 캘리포니아 아몬드 농장들 난리 났겠네요. 네. 그리고 텍사스 같은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멜론이나 베리류 같은 다른 작물 생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됐었죠. 벌 없이는 견과류도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식량 생산에 근간이 흔들린 거네요. 그럼 이 위기의 주범, 그 원인이 뭔가요? 자료에서는 바로와 응애를 지목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와 디스트럭터라는 아주 작은 기생 진드기인데요. 이게 꿀벌 몸에 붙어서 체액을 빨아먹으면서 벌 자체를 약하게 만들어요. 아, 기생충이군요. 근데 더 신박한 건 이 응애가 기억날개 바이러스 DWB라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겁니다. 기형 날개 바이러스요?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벌은 날개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날지를 못해요. 결국 일을 못하게 되고 벌집 전체가 서서히 붕괴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와 응애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문제가 된 건가요? 바로와 응애 자체는 오래전부터 양봉가들을 괴롭혀 왔어요. 근데 이번 사태가 특별히 심각했던 이유는 우리가 수십 년간 써왔던 살충제, 아미트라즈라는 약에 이 응애들이 내성을 가져버렸다는 점입니다. 애성이요? 아니 그 오랫동안 효과 있던 약이 갑자기 안 듣는다고요? 네, 붕괴된 벌집에서 발견된 응애들을 조사해보니 거의 모든 응애가 아미트라즈에 내성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허, 그럼 그동안 믿고 썼던 방지 수단이 그냥 무용지물이 된 거네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같은 약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응애들이 마치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는 세균처럼 적응해버린 거죠. 완전히 허를 찔린 셈입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같은 시기에 중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에요. 5%나 늘어서 1,500만 군집을 넘었다고요. 세계 최대 양봉 생산국 자리를 더 탄탄히 했다는데 어떻게 미국이랑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죠? 핵심은 관리 방식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보통 수천 개 혹은 만 개 이상의 벌통을 한 지역에 모아서 관리하는 아주 대규모의 집약적인 시스템을 선호해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겠죠? 네, 관리하기는 편하겠네요. 한 곳에 모아두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질병이 한번 발생하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데 아주 취약합니다. 이번 바로와 응애 사태처럼요. 아,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병이 돌면 그냥 속수무책이군요. 그렇죠. 반면에 중국은 대부분의 양봉가들이 비교적 소규모, 그러니까 보통 50개 미만의 벌통을 직접 관리하는 좀 더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규모가 작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전체로 확 퍼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방화벽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봉가 개개인이 좀 더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벌어줍니다. 효율성보다는 회복 탄력성? 뭐 그런 개념에 더 가깝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거죠. 꼭 최첨단 기술만이 답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의 수의사들이 나섰다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보통 수의사 하면 개나 고양이, 소 같은 가축을 떠올리는데 꿀벌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좀 의외였거든요. 네, 최근 들어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꿀벌을 단순한 곤충이 아니라 우리 식량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될 관리형 수분 매개체로 보기 시작한 거죠. 관리형 수분 매개체, 중요한 관점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등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아메리칸 부젖병 같이 벌 유충을 감염시켜서 벌집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세균성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고요. 아, 그럼 수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꿀벌 의학 관련 교육이나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요. 텍사스 A&M 대학 같은 곳에서는 아예 꿀벌 의학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단순히 약만 쓰는 게 아니라 교육, 연구, 현장에 다 같이 움직이는 거네요. 네, 양봉과 연구자, 수의사들이 이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다행이네요. 그럼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는 건가요?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단지 수의학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들일까요? 첫째는 역시 미국식 대규모 집약 농업 시스템의 취약성입니다. 효율성만 너무 따지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문제 하나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네, 살충제 내성이라는 문제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중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쩌면 덜 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소규모 분산형 관리가 갖는 회복력의 중요성입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효율과 회복력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너무 단연하게 생각했던 꿀벌 같은 수분 매개체들이 사실 우리 식량 안보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줬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복잡하게 얽힌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만으로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협력이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죠.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꿀벌 위기가 단순히 벌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 또 자연과 맺고 있는 관계 자체에 대해 돌아보게 만드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규모 시스템이 주는 효율성과 또 소규모 시스템이 보여준 회복력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지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